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혼자 사는 게 두렵습니까? 혼자 살면 외롭다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뭐 하지? 또 하루가 시작되네. 할 일도 없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계청 발표입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분이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4명이 혼자 삽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혼자 사는데 어떤 분은 매일 우울하고 어떤 분은 매일 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분이 있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루한 분이 있고 하루가 모자란 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외롭게 사는 분들, 이것을 안 합니다. 행복한 분들, 이것을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딱 3가지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외롭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하지?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할 게 많네 하게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은 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하루가 지루한 게 아니라 하루가 짧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첫 번째, 매일 아침 7시 이것부터 하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할 일 만들기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눈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뭐 하지? 할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반복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서서히, 조용히 그렇게 찾아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2,4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아침 활동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무려 60% 낮았습니다. 60%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활동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산책이든 화분 돌보기든 신문 읽기든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60%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단계, 시간 정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시간을 정하세요. 7시를 추천합니다. 왜 7시냐고요?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아침 햇살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도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알람 맞추세요. 내일부터 매일 7시에 울리도록 맞춰두세요. 지금 바로요. 2단계, 쉬운 활동 정하기입니다. 7시에 일어나서 뭘 할지 정하세요.
어려운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운동 1시간 하기 이런 거 하면 3일 만에 포기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딱 2분이면 됩니다. 창문 열고 심호흡 10번, 3분이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5분이면 됩니다. 아파트 화단 한 바퀴 걷기. 10분이면 됩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입니다. 욕심내서 2개, 3개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쉬운 거로 고르세요.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걸로 고르세요. 3단계, 한 달 지속하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이 제일 힘듭니다. 알람 울리면 오늘 하루는 쉬자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쉬면 안 됩니다. 하루 쉬면 이틀 쉽니다. 이틀 쉬면 일주일 쉽니다. 일주일 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하세요. 비가 와도 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3주가 지나면 안 하면 이상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할머니입니다. 5년 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나기 싫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그런데 한 가지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화단에 물 주기. 딱 이것만 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화단에서 다른 주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머, 매일 오시네요? 그렇게 인사하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되고, 커피 한잔 하게 되고, 3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답니다. 아침이 기다려진답니다. 지금은 우울증 완전히 나았답니다. 약도 끊었답니다. 이 모든 게 매일 아침 7시 화분 물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딱 2분짜리 활동이 이 할머니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천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 정했습니까? 7시를 추천합니다. 할 활동 하나 골랐습니까? 제일 쉬운 걸로 고르세요. 알람 맞췄습니까? 지금 바로 맞추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준비 됐습니까? 주의사항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화분에 물 조금 덜 줘도 됩니다. 중요한 건 7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완벽보다는 지속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는 아침에 1시간 운동한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5분만 해도 됩니다. 셋째,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집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절대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비 오면 창문만 열어도 됩니다. 대충이라도 매일 하세요. 자, 첫 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매일 아침 7시 같은 일 하기. 화분 물주기든 심호흡이든 물 마시기든 뭐든 좋으니까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하세요. 한 달만 하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노년에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 일주일에 3명 인사하기. 이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3명에게 인사하기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가족이 자주 와야 외롭지 않다. 아닙니다. 가족은 자주 못 옵니다. 다들 바쁩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것도 못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슈퍼 사장님, 경비 아저씨, 산책하는 할머니. 이런 분들이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회학에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친한 친구보다 아는 사람이 더 행복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한 친구는 부담입니다. 만나려면 시간 맞춰야 하고 옷도 단정히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면 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이 가벼운 인사가 하루를 채워줍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단계, 매일 가는 곳 정하기입니다. 집 근처에 매일 갈 수 있는 곳을 정하세요. 슈퍼마켓, 공원, 아파트 화단, 경로당 입구, 딱 한 곳만 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 시간에 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3시에 슈퍼 갑니다. 우유 한 팩 사러 갑니다. 매일이요? 비가 와도 갑니다. 그래야 사장님이 저를 기억합니다. 2단계,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이상하게 볼까?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꼭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이것만 하세요. 처음엔 상대방이 놀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내일 또 갑니다. 또 안녕하세요 합니다. 그럼 조금 덜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3단계, 일주일에 3번 반복하기입니다. 매일 가기 힘들면 일주일에 3번만 가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3번 가면 기억합니다. 아, 이 사람 자주 보는 사람이네.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저를 알아봅니다. 3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게 바로 작은 연결이 생긴 겁니다. 4단계, 이름 물어보기입니다. 2주 지나고 3번째 주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물어보면 관계가 확 가까워집니다. 다음에 갔을 때 호칭 부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완전히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이렇게 간단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68세 할머니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다들 멀리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랍니다. 처음엔 너무 서운하셨대요. 매일 혼자 집에만 계셨답니다. 그런데 매일 오후 3시에 집 앞 슈퍼에 가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인사하기가 어색했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사장님이 알아보더래요. 어머니, 매일 오시네요? 용기 내서 대답하셨답니다. 네, 집이 가까워서요.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2주 후부터는 사장님이 먼저 인사하더래요. 3주 후에는 이름도 알게 되고, 간단한 안부도 묻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기다려진답니다. 지금은 그 사장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랍니다. 자녀들보다 더 자주 보고 더 편하대요. 일주일에 3번 안녕하세요 한 게 이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일 갈 곳 정했습니까? 가는 시간 정했습니까? 일주일에 3번 갈 수 있습니까? 먼저 인사할 준비 됐습니까? 주의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깊은 대화하려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뚝뚝합니다. 다른 사람 찾으면 됩니다. 셋째, 일주일에 딱 3명만 하세요. 욕심내서 10명한테 하면 피곤합니다. 슈퍼 사장님, 경비 아저씨, 산책 친구. 3명이면 충분합니다. 자, 2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3번 같은 사람한테 인사하기. 매일 같은 곳에 가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작은 연결이 생깁니다. 그 작은 연결이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세 번째, 매일 나에게 이것 꼭 하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바로 매일 나를 위한 한 가지 하기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인데 뭐하러? 아무도 안 보는데 대충. 이게 시작입니다.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스스로가 초라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이면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안 나가면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럼 진짜 외로워집니다. 노년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우울증 노인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관리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밥도 대충 먹고. 이게 반복되면 뇌가 이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럼 진짜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자신을 잘 돌보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70% 낮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단계, 매일 아침 세수하고 기초 화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매일 아침 세수는 꼭 하세요. 여성분들은 기초 화장까지. 로션만 발라도 됩니다. 왜냐고요? 거울 볼 때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도 괜찮네. 이 생각이 하루를 바꿉니다. 2단계, 집에서도 외출복 입기입니다. 집에서 잠옷만 입고 있으면 하루 종일 나가기 싫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꼭 좋은 옷 아닙니다. 깨끗한 옷이면 됩니다. 옷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3단계, 혼자 먹어도 밥상 차리기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먹어도 밥상을 차려서 먹으세요. 대충 냄비에서 떠먹지 마세요. 그릇에 담으세요. 반찬도 곁들이세요. 밥상에 앉아서 먹으세요. 이게 나를 대접하는 겁니다. 4단계, 일주일에 한 번 꽃 사오기입니다. 꼭 비싼 꽃 아닙니다. 슈퍼에서 파는 5,000원짜리 꽃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꽃을 두세요. 꽃이 있으면 집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럼 나도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5단계,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기입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발소 가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세요. 머리가 단정하면 거울 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70세 할머니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답니다. 나 혼자 사는데 뭐하러. 그런데 딱 한 달만 해보셨답니다. 매일 아침 기초 화장하고 외출복 입고 밥상 차려 먹고 3주쯤 지나니까 거울 볼 때 느낌이 달라지더래요. 나 괜찮은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지더래요.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지더래요. 지금은 매일 단정하게 입고 경로당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신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여? 비결이 뭐냐고요? 그냥 나를 손님처럼 대접한 것뿐입니다. 실천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일 세수하고 기초 화장할 수 있습니까? 외출복 준비됐습니까? 밥 먹을 때 그릇 쓸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꽃 살 수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갈 수 있습니까?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 화장품 한 달 1만 원, 꽃 일주일 5,000원 한 달 2만 원, 미용실 한 달 1만 5천 원. 합계 한 달 4만 5천 원입니다. 담배 한 갑보다 쌉니다. 커피 10잔보다 쌉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대충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하면 됩니다. 셋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매일 나를 위한 한 가지 하기. 혼자여도 소중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대접은 내가 나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실천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하면 힘듭니다. 단계적으로 하세요. 1주차 아침 루틴만 하세요. 내일부터 일주일은 아침 7시 루틴만 하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매일 7시에 일어나서 한 가지, 이것만 지키세요. 화분 물주기든 심호흡이든 물 마시기든 하나만 하세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세요. 2주차 아침 루틴에 인사 시작하세요. 1주차가 익숙해지면 이제 인사를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3번 같은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아침 루틴은 계속하면서 인사를 추가하는 겁니다. 월수금 이렇게 3번만 하세요. 슈퍼든 공원이든 화단이든 같은 곳에 가서 같은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3주차 자기 돌봄 추가하세요. 이제 세 번째를 추가합니다. 매일 아침 기초화장, 외출복 입기, 밥상 차려 먹기.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꽃 사기. 세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힘들면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4주차 전체 점검하세요. 이제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한 달 전과 비교해 보세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거울 보면 괜찮아 보이고, 이게 바로 혼자여도 행복한 삶입니다. 매일 체크할 건 말씀드립니다. 종이에 표를 그리세요. 매일 체크하세요. 오늘 아침 7시에 그 일 했습니까? 오늘 그분께 인사했습니까? 주 3회만 하세요. 오늘 나를 위한 한 가지 했습니까? 체크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주일 체크하면 뿌듯합니다. 한 달 체크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못 지킨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괜찮습니다. 하루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집니다. 이틀 빠지면 일주일 빠집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만 빠지세요. 다음 날은 무조건 하세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요? 세 가지가 힘들면 한 가지만 하세요. 아침 루틴만이라도 지키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화분에 물 조금 덜 줘도 됩니다. 인사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됩니다. 꽃 이번 주는 안 사도 됩니다. 완벽 추구하지 마세요. 대충이라도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요?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이세요. 냉장고에 붙이세요. 매일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매일 아침 7시 화분 물 주기. 월수금. 슈퍼 가서 인사하기. 매일 밥상 차려 먹기. 이렇게 적어서 붙이세요. 보이면 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 이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면 지키게 됩니다. 남한테 말했으니까 안 하면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같이 할 사람 찾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매일 아침 산책할까요? 이렇게 약속하면 더 잘 지켜집니다. 혼자보다 둘이 하면 더 쉽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0일 플랜입니다. 1주차는 아침 루틴만, 2주차는 아침 루틴에 인사 추가, 3주차는 자기 돌봄까지 추가, 4주차는 전체 점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세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매일 종이에 체크하세요. 체크 표시 하나가 여러분을 바꿉니다. 못 지킨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이라도 계속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 혼자여도 매일 웃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 매일 아침 7시에 같은 일 하기. 둘, 일주일에 3번 같은 사람한테 인사하기. 셋, 매일 나를 위한 한 가지 하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한 달 후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알람 맞추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 혼자여도 매일 웃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 댓글에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응원해 주실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